대학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7일 목요일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대선 패배 이후 처음으로 광주를 찾았습니다. 민주당의 내홍이 심화된 가운데 쇄신하겠다는 약속이 지켜질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가 하루가 다르게 치솟으면서 광주 전남 지역 주유소 휘발유 판매 가격도 걷잡을 수 없이 오르고 있습니다. 제42주년 5.18 민중항쟁 기념 행사위원회가 5월 진실의 힘으로 시대의 빛으로라는 구호 아래 본격적인 행사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광주 아이파크 붕괴 사고에 책임이 있는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시민사회단체가 건설업 말소를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가 대선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준 광주를 찾아 쇄신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의 내홍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라 쇄신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정근 기자입니다. 대선 패배 이후 첫 지방 순회 일정으로 광주를 찾은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5월 영령에게 분양과 헌화하며 대선에서 80%가 넘는 지지를 보여준 호남인들에게 사죄의 말을 전했습니다. 호남의 간절함을 온전히 받들지 못한 잘못을 어떻게 씻을 수 있을지 엄두가 나지 않는다며 거듭 고개를 숙였습니다. 호남의 선택이 다시는 아픔이 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 민주당이 모든 것을 바꿔서라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출범 사흘 만에 광주를 찾아와 두 번째 회의도 개최하고 문재인 정권의 대표 호남 공약이었던 광주 글로벌모터스 공장도 방문한 비대위는 지방선거 승리로 호남의 지지에 보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각오와는 달리 대선 패배 이후 당내 갈등이 본격화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대선 패배에 책임이 있는 윤호중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맡는 게 적절치 않다는 내부 비판이 제기되고 있고 청와대와 민주당 586 운동권 세력이 대선 패배에 책임을 지고 정치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국민청원도 등장했습니다. 또 지방선거에서 청년과 여성 비율을 확대하기로 했던 민주당 공천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기 힘들 거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내용이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청영길 대표가 사퇴하고 비대위가 새로 꾸려지면서 현재 공천 룰이라든가 공천 방법,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공천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전혀 나온 게 없습니다.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대선 패배 이후 처음으로 광주를 찾아와 온종일 반성과 사과, 쇄신을 이야기한 민주당 비대위. 하지만 집안 단속조차 되지 않은 상황에서 호남민들에게 한 약속들이 오롯이 지켜질지 회의적인 시각이 더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선거 입지자들에 대한 공모에 들어가는 등 본격적인 공천 채비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시도당은 지난 15일 중앙당이 후보자 검증 지침을 내려보냄에 따라 지방선거에 출마할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 선거 출마 예정자 공고에 나섰습니다. 또 지방선거 일정이 촉박한 만큼 후보자 검증과 예비후보자 등록을 동시에 하고 검증 과정에서 부적격자로 판단되면 경선에서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선 기간 제한적으로 선거운동을 해왔던 입지자들은 예비후보 등록과 함께 출마 기자회견을 예고하는 등 예비후보자들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오는 5월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광주시가 새 정부 국정과제 대책단을 발족했습니다. 새 정부 국정과제 대책단은 인수위와 광주시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는 총괄반과 정부 협력반 등으로 구성돼 광주시 핵심 현안 사업을 국정과제로 반영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됩니다. 첫 회의에서는 공약별 세부 실행 계획과 소통 채널 구축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오늘 입지 말고 우산 챙겨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당분간은 봄비가 내리겠습니다. 하늘 모습 먼저 보시면 구름이 잔뜩 들이운 모습인데요. 오늘 오전 중에 서쪽 지역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점심부터 오후 사이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비는 모레인 토요일까지도 이어질 전망인데요. 우선 오늘과 내일 예상되는 강수량은 전남 남해안의 최고 40mm고요. 그 밖에 광주와 전남 지역에 5에서 20mm가량입니다.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오늘 밤부터 비와 함께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여수와 고흥, 완도에는 강풍 예비특보도 발표됐고요. 순간적으로 시속 70km에 달하는 돌풍이 불 수 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 미리 잘 해두셔야겠습니다. 흐린 날씨 속 오늘 광주의 아침 기온은 10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4도가량 높게 시작했습니다. 한낮 기온은 16도 안팎으로 아주 포근했던 어제보다는 6도가량 내림세를 보이겠는데요. 그렇다고 해도 평년 기온을 웃도는 수준이고요. 종일 큰 추위 없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헤어진 전 애인을 흉기로 협박해 납치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헤어진 전 여자친구에게 자신을 다시 만나달라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양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늦은 밤 목포의 한 아파트에서 흰색 승용차가 빠져나옵니다. 지난 15일 밤 8시쯤 37살 여성 A씨는 전 남자친구 49살 B씨에게 납치당했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자신의 차량 트렁크가 열려있다는 문자를 받고 주차장으로 내려갔는데 갑자기 다가온 B씨에게 흉기로 위협을 당한 뒤 B씨가 타고 온 승용차에 강제로 태워졌습니다. 가게 어제 있었는데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몰랐는데 지금 들으니까 너무 놀라서 이 동네가 사람들이 많이 요새는 다니지도 않고 그래서 불안하기도 하고. B씨는 여성을 목포에서 납치한 뒤 차로 1시간여 떨어져 있는 장흥으로 끌고 갔습니다. 하지만 납치 당시 우연히 A씨와 전화통화를 하고 있던 친구가 곧바로 경찰에 신고한 덕에 B씨는 범행 2시간여 만에 붙잡혔습니다. 먹고서 이제 공조 요청을 받아서 여자 핸드폰 그 위치 추적이 해가지고 그 주변에 떨어지니까 이제 그쪽 출동해서 이제 확인이 된 거죠. 남성의 차량 안에서는 손도끼와 전기 충격기 등 각종 흉기가 발견됐습니다. B씨는 헤어진 전 여자친구 A씨에게 자신을 다시 만나달라며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장흥경찰서는 특수협박, 감금 혐의 등으로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양정은입니다. 나주의 한 아파트 4층에서 불이 나 새벽 시간대 아파트 주민들이 모두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한 주민이 방이 춥다는 이유로 종이를 태운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임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모두가 깊은 잠이 든 새벽 시간. 6층짜리 저층 아파트에서 시커먼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거동이 불편한 할머니가 구급대원의 부축을 받아 아파트 현관을 급히 빠져나옵니다. 창문을 내다보니까 막 연기가 막 올라가는 거야. 그래 가지고 빨리 대피하라고 하라고. 그래고 이제 집에서 그대로 옷 입은 채로 그대로 우산을 입고 이제 밖으로 나갔어요. 어제 새벽 3시 50분쯤 나주시 용산동의 한 아파트 4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길이 시작된 세대 안이 새까맣게 타버린 것은 물론 아파트 한 층이 잿더미가 됐습니다. 이 불로 60대 남성 김모 씨가 얼굴과 등에 화상을 입는 등 2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고 주민 23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소방대원들의 재수색 덕분에 자칫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도 막을 수 있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제 다시 진압이 이루어지는 곳 반대편으로 가서 베란다 쪽에 이제 처음에는 물건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자세히 보니까 요구주자가 쓰러져 있는 상태. 경찰 조사에 따르면 방 내부가 춥다는 이유로 침대 위에서 종이를 태웠다는 김모 씨의 진술이 확인됐습니다. 최근 김모 씨는 정신질환 치료를 받으며 병원을 자주 오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3개월 전에 딱 입원했다가 3개월밖에 못하더라고. 입원을 강제로. 퇴원해서 3일 됐어요. 3일 만에 사고가 났거든요. 경찰은 집주인 김 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방화 가능성도 수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제42주년 5.18 민중항쟁 기념행사위원회가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행사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5.18 행사위는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출범식을 열고
올해 5.18 기념행사를 5월 진실의 힘으로 시대의 빛으로라는 구호 아래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42주년을 맞아 5.18 민중항쟁의 완전한 진상규명과 5월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사위가 앞장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주 지역 여성단체가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광주 전남 여성단체 연합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여성가족부 폐지 등 성별 갈등을 부추기는 공약을 내걸었다고 설명하며 이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지난해 우리나라의 성격차 지수가 세계 156개 나라 가운데 102위로 하위권을 차지했다며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구조적인 차별을 해소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지난해 전남에서 산업재해로 숨진 노동자 비율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1년 산업재해 사망사고 통계에 따르면 전남의 산재 사망자는 49명으로 노동자 10,000명당 사고 사망자 수를 나타내는 사고 사망 만인율이 전남은 0.72%, 전국 평균인 0.42보다 2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정의당 전남도당은 즉시 산업재해 안전보건센터를 설치해 운영할 것을 전라남도에 촉구했습니다. 어제 오후 7시 30분쯤 광주 광산구 신가동의 한 아파트 12층에서 불이 나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화재 당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주민 1명이 소방대원의 도움으로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거실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HTC 현대산업개발의 공사 현장 안전관리가 총체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용노동부가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 사고를 계기로 지난 1월 현대산업개발 대규모 공사 현장 12곳에 대해 특별감독을 실시한 결과 총 636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해 8억 4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위반 사항으로는 노동자의 추락을 막기 위한 난간이나 작업 발판이 부실한 경우가 261건으로 가장 많았고 거푸집과 동바리 조립 등 붕괴 사고 예방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도 19건 있었습니다. 광주 아이파크 붕괴 사고에 책임이 있는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지역 시민사회가 건설업 말소를 촉구했습니다. 학동 화정동 참사 시민대책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의 사고 원인 발표를 통해 현대산업개발 측의 불법이 분명히 드러났다며 현산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책위는 국토부가 법이 정한 최고 수위의 처벌을 공언한 만큼 안전을 도외시한 기업이 결코 발붙일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한편 국토부는 이달 안으로 붕괴 사고 책임에 대한 제재와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최근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기름값이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주유소의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2,000원에 육박했습니다. 보도에 문영철 기자입니다. 여수에 있는 한 주유소. 차량들이 기름을 채우러 들어옵니다. 이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은 1리터에 1,990원. 한시 5만 원씩 넣는데 두 줄금밖에 안 돼. 또 금방 사라진 것 같아. 비싸다고 생각했었는데.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가격은 리터당 2,000원을 넘어섰고 전남 지역의 휘발유 가격도 지난 1월 중순 이후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상승세를 이어가며 리터당 2,000원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딱 그랬다니까 우리 직원들한테 나 이제 승용차 놔두고 버스 타고 다녀야 되겠다고. 기름값을 결정짓는 국제유가는 두바이유를 기준으로 지난 9일 배럴당 128달러까지 치솟았다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불안정한 국제정세와 주요 산유국의 증산 가능성,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봉쇄 정책 등이 겹치면서 국제유가가 어떻게 변할지 쉽게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수요와 공급에 대한 여러 가지 변수들로 인해서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는 이런 불안정성이 지속이 되고 있고요.
어떻게 움직일 것 같다라고 예측하는 것은 상당히 지금 어려운. 국제 유가가 안정세로 돌아선다 해도 주유소 판매 가격에 반영되는 데는 적어도 2주 정도가 걸려 시민들의 기름값 부담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렴한 가격 전략을 피시는 분들은 가격을 내리시겠지만 비싸게 팔고 있는 주유소들은 가격 추이를 더 지켜보다가 그 이후에 올라가면 거기서 더 올리실 거고. 계속되는 고유가에 정부가 유류세 20% 인하 조치를 7월 말까지 3개월 연장한 가운데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여천 NCC 폭발 사고와 관련해 여천 NCC 폭발 사고 대책위원회가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대책위원회는 광주 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노동청이 수사의 객관성과 수사 지연 등을 이유로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에 소극적이라며 조사의 객관성과 신속성을 위해서는 노동계가 참여하는 민관합동조사단이 구성돼야 한다고 규탄했습니다. 또 광주노동청은 중대재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주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며 안전한 여수 국가산단을 조성하는 데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화이자 백신을 맞은 지 사흘 만에 숨진 장애인 수영 선수 고 이슬희 씨의 사망과 관련해 질병관리청이 기존 입장을 뒤엎고 백신의 인과성을 인정했습니다. 이슬희 씨 유족 측은 최근 화이자 mRNA 백신과 심근염 발생의 메커니즘이 인정되면서 질병관리청이 이슬희 씨가 화이자 백신 부작용으로 사망했다고 인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11월 이 씨가 화이자 백신의 대표적인 부작용인 심근염으로 숨졌다는 부검 결과에도 불구하고 사망과 백신의 인과성을 인정하지 않아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광주시가 코로나19 장기화와 확산에 따른 취약계층의 민생 안정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무이자 무담보, 무보증으로 긴급 경영자금 5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사회복지시설의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자가진단 키트 등 방역 지원비로 1인당 10만 원씩을 지원하고 장애인과 취약전 아동 등 11만 명에게도 같은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올해 초 지급된 일상회복 지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신청 기간을 다음 달 15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전남자치경찰위원회와 광주전남기자협회가 업무협약을 맺고 자치경찰제 발전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두 기관은 자치경찰 제도의 중요성과 역할을 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알리고 전남형 자치경찰제 확립을 위한 의제 제시와 생활밀착형 치안 행정에 상호 보완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목포와 완도해양경찰서는 봄철 불안정한 날씨로 게릴라성 짙은 안개가 예상됨에 따라 오는 7월 말까지 위험예보제 관심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제는 특정 시기에 기상악화나 자연재난 등으로 안전사고가 지속되고 반복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는 경우 관심과 주의보, 경보 단계로 나누어 국민에게 위험성을 알리는 제도입니다. 오늘 출근길 우산 챙겨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당분간은 봄비가 내리겠습니다. 하늘 모습 보시면 구름이 가득한 모습인데요. 오늘 오전 중에 서해안에서부터 비가 시작돼서 점심부터 오후 사이면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우선 내일까지 예상되는 강수량 살펴보시면 전남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최고 40mm가량의 비가 내리겠고요. 그 밖에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는 5에서 20mm가량 의 비가 예상됩니다.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강한 바람도 함께 불겠습니다.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특히 바람이 강하겠는데요. 여수와 고흥, 완도에는 강풍 예비특보도 발표된 가운데 오늘 밤부터 순간적으로 시속 70km에 달하는 강한 돌풍이 불 수 있겠습니다. 시설물 점검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흐린 날씨 속 오늘 광주의 아침 기온은 10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4도가량 높게 출발했고요. 한낮 기온은 16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6도가량 낮은 기온 예상됩니다. 그렇다고 해도 평년 기온을 웃도는 수준이고요. 종일 추위는 없겠습니다. 대부분 아침 기온 높게 출발합니다. 진도의 현재 기온 10도 안팎 보이고 있고요. 강진과 장흥에서 11도 안팎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 14도에서 15도 분포로 예상됩니다. 여수도 11도로 시작해 한낮 기온 13도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m에서 2m 안팎으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주말인 토요일부터는 낮 기온이 좀 더 내림세를 보일 전망입니다.